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로 현재 다운 커뮤니케이션에서 전략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가지고 온 거는요,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09년 스마트폰이 한국에 출시된 이후에 얼마나 우리 주변이 빠르게 바뀌었나요?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일들이 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작년 6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서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내렸었죠. 홍수가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가 막 물바다로 잠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서울 시내의 그 홍수 소식을 접하셨나요? 신문? 거의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뉴스? 텔레비전 방송? TV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요즘에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사실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그 소식을 전달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은 누가 전해줬느냐? 여기 계신 우리들이 전해줬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느낀 감정들, 서울 시내의 물바다 소식, 홍수 소식을 바로 찍어서 내 주변 친구들한테 전파했더니 그것이 바이럴 마케팅이 되어서 여기저기 계속 전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앉아서 압구정동 사거리가 어떤지, 강남역 사거리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됐거든요.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예전 10년 전만 해도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들으려고 하면 하루가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수초 만에 들을 수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의 사망 소식, 미국에 있는 수많은 유명인들의 사망 소식을 바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신문에는 아직, TV에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마트 시대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가치, 시간이라고 하는 중요성이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가치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저를 아시는 분도 좀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즉, 제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면서 살아왔는지. 지금 화면에 이제 쫙 보여지고 있는 이 내용이요, 제가 그동안 집필했던 책들이에요. 끝이 없죠. 예. 총 46권입니다. 네. 제 나이보다 더 많은 책을 집필했죠. 이거 다 보고 있으려고 하면 15분에 거의 2, 3분이 지나가니까 빨리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1995년도부터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거든요. 횟수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 46권의 책을 집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을 했겠어요. 제 젊은 20대의 모든 것은 거의 책을 집필하는 데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나오네요. 네. 최근 마지막에 집필한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주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한 1000여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강연을. 2000년도부터죠. 1997년도부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건 2000년도부터거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다운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이사로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황당하죠. 왜냐하면 책 쓰지, 강의하지, 게다가 회사에서 안 잘리고 회사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일을 못하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세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답은 제가 시간을 그만큼 잘 관리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드려야지 여러분이 제 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믿음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시간은 돈이라는 거죠. 현대사회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거, 법 앞에 모든 만인이 평등하지 않죠. 권력에 따라서 평등하기도 하고 평등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인도에 있는 신분제도에 따라서 만인이 평등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연령과 그리고 또 직급과 성별에 따라서 우리는 솔직히 평등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게도 일부는, 여러분에게도 일부는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돈 많은 사람한테 1분이 더 많은 10분이 되고 100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게 1분이
10초가 되는 것도 아니고 100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1분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값어치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인류 문명이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 시간의 값어치는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을 한번 따져보면요.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약 한 4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버스를 이용한 교통비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게 약 한 32,000원 정도 됩니다. 물론 버스가 있기 훨씬 전 조선시대에는 걸어서 가거나 혹은 말을 타고 갔겠죠. 그때는 얼마나 걸렸겠어요? 하루 꼬박 걸리고 이틀 걸리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시간이 단축된 거죠.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약 4시간 반 정도면 서울과 부산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수단을 찾아볼까요? KTX입니다. KTX를 이용하면요, 약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조금 더 비싸지죠. 약 한 53,000원 정도 되니까. 가장 빠른 수단은 뭔지 아세요? 비행기죠, 당연히. 예. 비행기를 이용하면 서울과 부산 거리를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걸리느냐? 55분이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보면 버스는 약 한 7,289원이 들고 KTX는 21,320원이 들고 비행기는 가장 많이 들겠죠. 68,000원 정도가 됩니다. 약 3배 정도의 차이예요. 돈을 더 투입을 하게 되면 뭘 벌 수 있죠?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시간을 절약시켜줬어요. 즉 우리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만인에게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내가 돈을 더 많이 투입하면 이 시간을 보다 값어치 있게 아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 하루를 한번 반성을 해보고 지난달을 반성을 해보고 작년을 반성해보세요. 그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면서 쓴 건 없는지, 허비한 건 없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과학의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고 있고 과학의 문명이 발전이 되면 될수록 그 시간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시간을 너무 쓸데없이 낭비하고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교통수단만 해도 고도화되면서 우리를 더 빠른 장소에 빠르게 특정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요. 스마트폰, 새로운 모바일 기기가 등장하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지금보다 훨씬 더 리얼타임으로 돌아가요. 스마트폰이 출시됐죠? 어떻게 됐나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어요. SNS 서비스라고 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모든 것들이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우리는 작년 6월 달에 접했던 것처럼 서울 시내에 있는 곳곳의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TV를 보지 않아도 뉴스를 보지 않아도 신문을 보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됐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핵심 축은 무엇이냐 결국은 리얼타임이라는 거죠.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거죠.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뀐 시대에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쓰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스마트한 도구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딱 두 개의 나무를 접착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망치가 필요하죠. 망치하고 못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멘트 벽에다가 액자를 걸기 위해서 못을 박으려고 하면 안 박혀요. 왜? 세멘 못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망치로는 제대로 구멍도 안 뚫립니다. 그때 필요한 건 드릴이죠.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도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훨씬 시간을 아껴주고 만일에 세멘트에 못을 박는데 일반 못을 사용하거나 망치를 사용하게 되면 10분 내내 박아도 제대로 안 박혀요. 못이 부러지거나 못이 구부러지거나 제대로 안 박히죠. 하지만 전기드릴을 이용하면 금방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접착제를 이용하게 되면요. 상황에 따라서 나무 2개를 못보다 훨씬 덜, 즉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조그마한 힘으로도 쉽게 붙일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스마트한 도구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저희 회사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약 한 25분 정도 걸렸어요. 아이폰에 있는 T맵을 이용해가지고 가장 빠른 실시간길을 알았거든요. 제가 사실 길치거든요, 어마어마한.
만약에 10년 전에 내비게이션도 없는 세상에서 제가 운전을 했다고 하면 아마 1시간 반 이상 걸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목동이 일방통행이 많아가지고 길을 한번 잘못 쓰면 난리가 아니거든요. 내비게이션이 등장하고 T맵이 등장하고 다음 지도가 등장하고 이런 신규 서비스, 스마트한 툴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툴을, 그런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을 값어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마트한 도구들, 제대로 된 문명의 이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습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습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습득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평등하지 않다고 했죠. 평등하길 바라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우리의 시급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있죠? 아르바이트의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물론 뭐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나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 10,000원이 넘기도 하고요. 한국이 기본적으로 계약직 최저임금이 5,410원이거든요. 그리고 연봉 4천만 원 정도를 받는 직장인이라고 하면 시급을 계산해보면 대충 18,940원 정도가 시급입니다. 왜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결국 스마트한 툴, 제대로 된 툴을 활용을 하게 되면 내 몸값, 내 시급의 가치는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제 오늘 강연의 핵심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한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입사원으로 딱 입사를 하면 무엇을 하느냐? 주로 자료를 찾고, 그렇죠? 신입사원인 리포트 같은 거 찾아봐야 되고 어디 검색 같은 거 해가지고 자료 같은 거 뒤져봐야 되고 그러거든요. 주로 서치와 문서 컬렉트를 주로 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 팩트를 찾는 일을 주로 해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마케팅 내년도 전략을 만들고 기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작년도 매출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걸 찾거나 경쟁사의 작년도 신규 상품에 대한 기획안을 찾거나 혹은 검색에서 사용자들이 우리 회사의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료를 찾거나 이런 일들을 주로 하거든요. 팩트를 수집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중견 사원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수집된 팩트들을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 분석하는 거 이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즉 중견 사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구조화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구조화하는 일을 왜 하느냐? 내가 찾은, 신입사원이 찾은 팩트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화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하고요. 세 번째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렇게 찾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미래 시장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정보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정보가 그만큼 돈이 되는 사회니까. 이런 삼각형의 곡선을 가지고, 삼각형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가지고서 우리는 발전을 하기 마련이에요. 팩트를 찾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포메이션을 찾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지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식들이 숙성되어서 지혜가 되고요. 그 지혜가 조금씩 성장을 해서 인사이트, 즉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시급이, 연봉이 높아지는 것이죠. 인사이트를 확보를 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느냐?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아이폰과 같은 거.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자료만 잘 수집하고 데이터를 잘 모집하고 이것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넘어선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니즈에 걸맞는 최적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아이폰과 같은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정리하면 시간을 잘 값어치 있게 쓰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스마트한 툴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창의력, 즉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것이죠. 근데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팩트를 찾고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조화하고 그걸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잘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지식과 지혜와 인사이트가 확보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시간의 밸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나미에서 만든
최근에 만든 제품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자주 쓰는 100원짜리 볼펜 있죠? 길게 생겼잖아요. 근데 오래 못 쓰잖아요. 한 달 쓰면 많은데 이거를 나선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볼펜 심이 들어갈 수 있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6개월, 1년을 쓸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창의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인사이트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인사이트가 생기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팩트와 데이터와 그걸 기반으로 한 인포메이션, 이것들을 경험을 토대로 지식과 지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인사이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의 1시간, 앞으로의 하루, 앞으로의 한 달이 정말 밸류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삼각형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